아, 아. 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김동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처음 오신 분들 저도 여기 앞에서 뵈니까 꽤 많은 것 같고 방금 사회자분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도 미국에서 이제 학창 시절 한 10년 정도 보내고 금융권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메인으로 했던 일은 이제 기업 분석하는 거, 그리고 투자를 해도 되나 하면 안 되나 그런 것들 좀 분석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미국에 있었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 건지 그런 약간 애널라이즈 하는 그런 일도 같이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제가 준비한 주제가 아메이를 꼭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제가 선택해서 저 아메이 속에서도 10년이 지났는데 제가 아메이를 선택한 이유까지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이 되면서 2025년도를 정리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두 일단 새해 복 정말 많이 받으시고요.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어땠을까? 지난 2025년 대한민국 정말 좋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좋았을 것 같다. 와, 한 분도 손 안 드시네. 네. 반대 질문 안 하겠습니다. 자, 객관적으로 보면 작년 대한민국 부동산 어땠을까요? 부동산은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8%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부동산 값을 집계한 이후 최대 상승입니다. 최대 상승. 근데 이제 그 서울 전체 평균이 8%고 지역을 나눠보면 제일 많이 뜬 곳 송파, 강남, 서초. 다들 집 하나씩 있으시죠? 축하드립니다. 여기 집 있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30억이었던 집이 30평대라고 치면 1년 사이에 가만히 있었는데 6억이 올랐어요. 6억. 네. 보통 대학 졸업하고 좋은 대학교 졸업해서 초봉으로 이제 기업에서 받는 돈을 한 5천에서 6천 정도 잡는다 치면 10년 정도 100원도 안 쓰고 내가 그 돈을 모으면 한 6억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송파에 아파트 있는 사람은 가만히 1년 만에 6억이 올랐어요.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수치입니다. 대박이 났어요. 부동산 진짜 집계 이후 최대 성장입니다. 물론 지방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네, 서울 기준입니다. 지방 별로 안 올랐어요. 두 번째, 주식시장 어떨까요? 75% 상승했습니다. 작년에. 전 세계 주식시장 중에 코스피가 작년에 제일 많이 올랐어요. 완전 축제, 파티 난리 났습니다. 뭐 일본 니케이, 뭐 미국의 S&P 500 뭐 다 제끼고 우리나라 코스피가 1등 했습니다. 대박 났어요, 진짜. 그래서 보니까 작년에 다들 주식 정말 대박 나셨죠? 아니 4년 동안 안 올랐어요. 네, 코스피 절대 오르지 않는다. 그 자리다, 횡보한다 이 얘기를 계속 했는데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전문가들도 아무도 몰랐어요. 코스피 3천, 4천 뚫을 거라는 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특히 전문가들은. 근데 작년에 초대박이 났어요. 그 자산시장이 작년에 진짜 좋았다고 뉴스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동의하세요? 작년에 부자 되셨어요? 네, 우리가 왜 부자가 못 됐을까? 일단 서울에 집이 없어요. 저는. 저 작년에 부자 안 됐습니다. 서울에 집이 없고 코스피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네, 국장이 아닌 미장으로 이제 많이들 갔었죠. 작년에. 그래서 설문조사 했어요. 2025년은 좋은 한 해였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하고 표정이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대답을 한 게 작년에 정말 좋았다라고 하신 분들이 응답자의 한 24%. 그래도 24%는 좋았나 봐요. 그리고 별 차이 없다. 46%. 좋지 않았다. 30%. 그러니까 좋았다고 응답하신 분들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느끼지 못했거나 더 안 좋다고 느꼈다. 이런 얘기죠.
그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물어보니까 경제 상황을 만족한다가 19%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 1년을 통해서 나의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만족스럽다 하는 분들은 20%가 채 안 됩니다. 불만족은 40%가 넘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께서 아까 손을 아무도 안 드신 게 어쩌면 일반적인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누가 작년에 이렇게 대박이 났는데 주인공이 됐을까? 지금 매년마다 한 15년째인가 16년째인가 이제 각 기업마다 이 부자 보고서라는 게 나와요. 이건 이제 KB 금융 그쪽 자료인데 매년 나옵니다. 혹시 보신 적 있는 분? 나 부자 보고서 본 적 있다. 여러분 부자 되시려면 이런 것도 보셔야 돼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오늘은 제가 아메이를 해야 되는 이유, 제가 발견한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거는 뭐 아메이 외적인 얘기도 있지만 들어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일단 우리나라가 정의하는 부자는 뭘까? 어느 정도 있어야 부자일까? 여기서 잡은 기준은 금융자산 10억 정도. 그러니까 내 통장에, 내 주머니에 한 10억 정도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있다. 그리고 플러스 부동산 자산이 한 10억 정도 있는 분들을 이제 한국형 부자라고 합니다. 엄청 많더라고요. 47만 6천 명. 매년 한 10% 정도 늘어난대요, 이 부자가. 매년 한 10%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근데 우리나라는 금융자산이 많을까요? 부동산 자산이 많을까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려면 금융자산 10억 정도 있는 분들은 보통 부동산은 더 많다는 뜻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안에서도 급이 또 나눠지는데 작년 자산 시장이 엄청 좋았다 그랬죠. 여기서 제일 재미를 본 사람, 제일 성공한 사람 누구냐면 자산가들 중에서도 10억 이상 지금 말씀드린 그 부자, 한국형 부자, 그게 가장 핫발입니다. 거기 조금 윗단계가 고자산가, 그게 이제 100억이에요. 그 위에는 300억 이상 있는 사람들이 초고자산가예요. 근데 이 안에서도 엄청난 양극화가 일어나요. 그냥 부자들보다 100억 이상 고자산가들, 그리고 그들보다도 300억 이상 있는 초고자산가는 작년에 부동산과 주식으로 엄청난 부를 더 키웠대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재미를 못 봤는데 이들은 재미를 봤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그쪽 방향으로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어느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거 한번 좀 봐두면 저는 어느 정도 디렉션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와요. 한국 부자들이 부를 이룰 원천이 뭔가? 부를 이룬 원천. 뭐 해서 부자 되셨습니까? 질문한 거예요. 여기에 근로소득으로 부자 된 사람은 10%도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회사를 다녀서 이 돈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10%가 안 돼요. 대부분 사업이나 투자입니다.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부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부자는 뭐냐? 부자가 봤을 때 부자는 어느 정도 있어야 니네들끼리는 부자로 인정하냐? 라고 했을 때 총 자산 100억 정도래요. 총 자산 100억. 굉장히 지금 멍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노버관은 남 얘기? 아닙니다. 왜? 부자들이 정의하는 부자는 100억이 총 자산인데 얼마로 시작했냐가 그 다음 질문이에요. 이거 만들려고 얼마 정도 시드머니로 시작했습니까? 그게 평균 5억이래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면서 5억 만드는 거 불가능해요? 제가 봤을 땐 절대로 5억을 만드는 거 불가능하진 않을 겁니다. 열심히 노동을 하든 열심히 무슨 일을 하든 5억을 만들면 일단 스타트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스타트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다르겠지만 재밌죠? 지루하세요? 너무 재밌던데? 네. 그래서 이제 부자들이 부자가 되기 위한 노하우를 공개를 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어떤 것이 당신한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까?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금융 지식을 습득하는 거래요. 다른 말로 공부하라는 거예요. 부자들이 공부하라는 얘기 제일 많이 합니다. 웃긴 건 100억, 50억 미만의 부자들, 50억에서 100억 사이의 부자들,
100억 이상의 부자들한테 설문조사를 따로 했는데 순위가 다 달라요. 100억 미만의 자산가들보다 100억 이상의 자산가들이 지속적인 공부를 강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부자들이 공부를 더 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부자가 아닌 사람들 공부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공부해야 됩니다. 금융지식도 공부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쪽으로 다가갈 수 있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결과는 부자들을 상담을 해보니까 컨설팅을 해보니까 전혀 부동산 지식이 없는 전혀 주식이나 투자에 대한 금융지식이 하나도 없는 부자들도 있더래요. 투자도 할 줄 모르고 부동산도 모르는데 100억 이상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간간히 있다고 합니다. 한 20% 정도. 그분들은 어떻게 그 부자가 됐을까? 조사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사업에 있어서 완벽한 전문가래요. 딴 건 몰라. 투자는 할 줄 모르는데 자기 사업에 있어서는 완벽한 엑스퍼트, 전문가라는 거예요. 바로 저희 부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금융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지만 사업에 대한 게 확실하게 전문가시기 때문에 저는 아마 자산 가치로 따지면 100억 이상의 부를 아메이로 축적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게 첫 번째 화두예요. 그래서 작년에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나만 앉아서 그 혜택을 못 누렸다라는 건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부자가 되지 못했다는 건 분명히 우리가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난 뭐 했지? 내가 부자가 안 됐으면 난 뭐 한 거지? 이게 제가 10년 전에도 생각했던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대한민국은 2025년도에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갔어요. 알고 계셨나요? 좋아요. 고령화 사회가 아니라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갔어요. 초고령화 사회는 뭘로 정의하는지 아세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거예요. 대한민국 5천만 인구에 1,000만 명 이상이 65세 이상으로 작년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위 연령을 따져봤어요.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 모든 인구를 한 줄로 쫙 세웁니다. 한 줄로 쫙 세워가지고 어린 나이부터 5천만 명이라고 딱 생각하면 2,500만 명째 되는 사람의 나이를 조사해 본 거예요. 이해되시죠? 쫙 나열해서 딱 중간 끊어보니까 46세. 아직까지는 선진국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에요. 나쁘지 않아. 일본,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미국이 좀 특이한 나라죠. 39세, 굉장히 젊은 나라고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 엄청 빠르게 나이가 들고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1970년대 대한민국의 중간에 있는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8.5세였어요. 막 베이비 붐 이런 게 막 있었던 시기죠. 90년도에는 27세, 2000년도엔 31세, 올해는 46.2세. 엄청 빠르게 대한민국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건 확정이에요, 확정.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이미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확정입니다. 일본이 우리 흔히들 뭐라 그래요? 정말 노인들이 많은 나라라고 표현을 하죠. 일본. 일본이 현재 전체 인구의 노인 비중이 한 30% 정도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정확히 한 9년 정도 있으면 30%가 됩니다.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어요. 좀 이따 정리해드리겠지만 2035년 얼마 안 남았죠. 이제 26년도가 됐잖아요. 9년 뒤거든요. 9년 뒤. 딱 지금부터 9년만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나라의 70대 이상의 인구가 10대보다 4배가 많아집니다. 혹시 자녀분들이 지금 이제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애들부터 지금 한 10살 미만의 자녀가 있다. 그 아이들은 지금부터 9년 뒤면 10대겠죠. 아직 10대 안에 들어가 있겠죠. 걔네들보다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4배 이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2040년도에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세계에서 또 다른 1등을 찍을 겁니다. 이거 확정이에요, 확정. 그게 뭐냐 하면 유일하게 노인 비중이 40%가 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참고로 지금 아까 이게 부자 리포트 말씀드렸죠? 부자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1번이 뭔지 아세요? 1번? 부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1번이 뭐냐면 믿거나 말거나 거기 설문조사상 1번이 이민입니다. 이민을 가고 싶대요. 이민 가는 거 알아보는 게 대한민국 부자들의 1번 고민이래요. 물론 그들은 상속세, 증여세 때문에 그게 가장 크지만 어쨌든 인구가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노인들이 가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점점 더 나이가 들고 있는 국가라고 합니다. 이게 저희 젊은 층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일단 대한민국은 은퇴할 수가 없어요. 은퇴하고 싶으시죠? 열심히 일하신 분들 은퇴를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야 남은 인생을 내가 이제 좀 즐기며 살아야지. 근데 대한민국은 은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인 빈곤율이 1등이에요. OECD에서. 은퇴하고 나서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준비되지 않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이 일자리 고용률이 엄청 높아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물론 은퇴하고 나서도 일할 수 있다는 건 뭐 이게 좋은 걸 수도 있겠지만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와 안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혹시 여기도 이제 이 자리에 65세 이상 리더님들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하면서 엄청난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시나요? 나 너무 이 노동이 즐거워. 많지 않을 거라는 거죠. 나도 좀 즐기며 살고 싶어. 근데 그게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은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층은 어떤 고민이 있냐? 보면 60년대는 어린애들이 많았어요. 이 어린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 부양할 수 있었어요. 점점 보면 지금 어때요? 올해 2025년 작년 젊은 층이 없어지고 있어요. 이들이 60대 70대들을 부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어때요? 누가 봐도 하체 부실이죠? 상체 비만이죠? 쓰러지기 딱 좋은 구조로 우리나라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청년들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을 부양할 수 있을까? 절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이 통계상은 한 사람이 두세 사람을 먹여 살려야 돼. 되겠냐는 거죠. 그럼 이걸 난 안 먹여 살리고 싶은데 나는 어른들 부양할 마음이 없는데 그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금으로 걷어가거든요. 네, 세금이 점점 올라가거든요. 네, 국민연금 이미 물론 이제 뭐 계속된 그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국민연금은 고갈되고 있는 게 확정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모아서 어르신들을 결국에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하실 분들이 지금 10년, 20년 연금 낸 것을 가지고 평생을 받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시더라고. 내가 직장 다니면서 8천만 원 정도 냈는데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운 돈을 평생 받게 된다. 그게 아버지 입장에선 좋아요. 왜냐하면 한 달에 200만 원이면 1년에 2,400을 받는 거예요. 한 4년만 받아도 내가 그동안 납입한 거를 초과로 받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누가 내지? 그거 다 젊은 애들이 돈 벌어서 내는 건데 젊은 애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엄청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젊은 사람도 연세가 있는 분들도 누구도 나의 노후를 대신 준비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은 취업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왜? 20대들이 누구랑 경쟁을 하는지 아세요? 20, 30대들이 20, 30대들하고 경쟁 안 합니다. 20, 30대들이 60대 은퇴를 해야 되는데 안 하시는 분들하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이런 부분 안타깝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 아메이가 전 세계 한 100여 개국에 진출을 해 있거든요. 근데 전 세계 100여 개국 진출해 있는데 아메이 매출이 1등이 차이나입니다. 중국. 그리고 공동 2등 왔다 갔다 하는 게 한국과 미국이에요. 매출로. 아니 인구 차이가 얼만데 인구가 얼마나 미국, 중국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공동 2등을 하냐. 그 다음에 일본. 쭉 랭킹이 있어요. 매출 랭킹이. 아니 왜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아메이 매출이 그렇게 높지 않지? 근데 제가 본사 직원분하고 얘기하다가 들은 얘기가 뭐냐면 국가가 나의 노후를 책임져주는 나라들은 아메이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아메이를 굳이 내가 열심히 안 해도 나라에서 월 500만 원, 600만 원씩 주면서 골프 치고 노후를 즐길 수 있으면 열심히 할 필요가 없겠죠, 별로. 그래서 북유럽 국가들,
그런 곳에서 아메이가 제품이 여유가 있어도 사업에 대한 열정이 그 정도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매출 2등을 하고 있는 게 갑자기 기쁘지 않더라고요. 야, 씨, 나도 열심히 안 하고 싶다. 근데 우리 어때요? 안타깝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가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든 각자 갈 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웃을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이 현실을 직시를 하고 지금부터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고 현실 직시하지 않고 다른 대안을 찾지 않으면 미래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주제. 세 번째가 뭐냐면 AI 이제 뭐 요즘 뭐 아주 말 많이 나오죠. 그죠? 우리 일상생활에도 이제 아주 깊숙하게 AI가 들어와 있습니다. 혹시 우리 AI 뭐 쓰고 있을까요, 평소에? 네? 챗GPT, 오케이. 챗GPT로 요즘 뭐 많은 걸 하고 있죠? 또, 우리 AI로 뭐 할까요? 평소에 많이 하는 거. 로봇 청소기? 청소기? 오, 맞아요. 스마트폰 얼굴 인식하는 거. 마이크로바이옴, 마이랩, 저기 찐 ABO. 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챗 GPT, 유튜브 보면 알고리즘 나오는 거. 내비게이션도 다 AI입니다. 카카오 택시 부르면 몇 분 뒤에 어떻게 도착합니다? 로봇 청소기 전부 다 AI예요. 그러면 AI가 우리 일상으로 편하게 들어온 것이 우리한텐 좋을까? 플러스가 될까? 물론 편리하고 삶의 질이 향상돼요. 하지만 장점만 있을까요? 이거 얼마 전에 추정 60분에 나온 겁니다. 얼마 전에 한번 보세요. 풀버전 보시면은 주제가 당신의 직업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요약본 볼까요? 공인회계사 합격자는 일정 기간 실무 수습을 거치지 못할 경우 올려주세요. 정식 회계사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제가 또 비닐에 싸서 보관했거든요. 와, 예. 비닐에 볼륨을 이렇게 좀- 싸신 거예요? 네. 제가 인생에서 제일 크게 성취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더러워지면 마음 아플 것 같아서 싸놨습니다. 5년의 노력 끝에 맺은 결실. 하지만 합격 후 이런 취업난을 겪게 될 줄을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거 엑셀이 아니어가지고 초밥기가 나오나 보네. 수습기관을 찾기 위해 3개월 동안 넣은 이력서만 100여 통. 조금 더 힘들다고 뭐 그렇게 하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법인 내외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경기 침체와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에 AI까지 확산되며 수습 일자리가 줄어든 겁니다. 최대한 꼼꼼하게 업무에 임해야 하지만 제가 아는 회계사 형들이 있는데 1년차 회계사들한테 가르쳐봐야 실수하고 그것 때문에 발생한 비용이 더 큰데 AI한테 맡기면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도 알아서 잘하고 시간과 비용적으로 봤을 때 세이브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이득이 되고. 그래서 요즘 안 뽑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담 반 진담 반. 네, 농담 반 진담 반. AI는 회계 업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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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반갑습니다. 네. 회계사 경력 13년 차 황병찬 씨. 그는 데이터를 정리하는데 A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자료가 오면은 그 자료를 저희가 볼 수 있게 좀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량 데이터에 대한 검수 같은 것도 사실 메인 역할 중 하나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전표 일자도 형식이 다 다르죠. 그리고 그러네요. 계정 코드도 빠져 있죠. 네. 이 자료를 우리가 볼 수 있게 가공하는 데만 2, 3일 걸리는 거죠. 실제로. 그걸 눈을 밤새 작업을 해도 2, 3일 걸리는 거예요. 네. 전에는 저연차 회계사들이 도맡아 했던 작업. 얘한테 그냥 쓰는 거죠. 이렇게. AI에게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고 싶은지 요청하고 AI가 생성한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 엑셀에 적용만 하면 됩니다. 다 통일돼 있죠. 네. 그리고 얘가 요약도 해놓고 에러 체크를 해준다는 거예요. 에러 체크. 얘가 보면은 이 라인에서는 코드가 누락됐어. 계정명이 누락됐어. 차대분이 잘못됐어. 이런 식으로 에러를 모든 걸 다 찾아줘. 한 번에. 지금 AI들이 굉장히 잘 AI는 방대한 자료를 짧은 시간에 정리하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걸 배울 수 있는
수습처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저희가 자료를 만드는 게 거의 한 50-60% 공수가 들었어요. 그 공수가 엄청나게 많이 줄어든 상태인 거죠. 한 5년차 이하 회계사 분들 아니면 또는 뭐 3년차 이하 분들하고 거의 비등한 수준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AI가 공인회계사 시험을 보면 어떤 성적을 받게 될까? AI에게 2024년도 공인회계사 시험 문제를 풀게 한 결과 AI의 1차 시험 득점률은 90%, 합격자의 평균보다도 37%포인트 높습니다.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이미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AI. 황병찬 씨는 회계사 선발 인원을 더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정도까지 AI가 좀 발달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뭐 정책들에 의해서 회계사가 사실 덜 필요한 게 맞습니다. 사실 굉장히 소수의 인원으로 이제 업계가 돌아갈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도로 많이 뽑는 거는 조금 이 사회 트렌드와는 맞지 않는 것 같긴 합니다. AI 충격이 가장 큰 직업 중 하나는 IT 업계입니다. (27살) 취업준비생 현정 씨의 점심시간. 메뉴는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카레입니다. 저 사실 오늘 아침에도 먹었거든요. 근데 아까 아침에 점심에 먹으려고 딱 마지막 밥 남겨놨어요. 지출을 줄이기 위해 외식은 하지 않습니다. 또 책상에서 먹어요? 네, 저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정말 여기에만 있어요. 하나도 안 움직이고 저 여기에만 있어요. 웹 서비스 개발자인 현정 씨. 대학교 3학년이던 2021년 남들보다 일찍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대기업 웹사이트를 제작하며 열심히 일을 배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번아웃이 찾아왔고 2년 전 퇴사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조금 이직할 곳을 정해놓지 않았으면 퇴사하지 말아라. 지금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가 이미 그때부터 나왔었거든요. 그치만 저는 그럼에도 될 것 같았어요. 조금 쉬다가 해야겠다. 네. 몇 년 전만 해도 코딩만 할 줄 알면 회사를 골라가며 취업할 수 있었던 IT 업계. 하지만 최근 취업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원자 수가 새로같이 할 때마다 많아지더니 근데 다행히 그래도 여기는 내일이 마감인데 228명에서 딱 멈췄네요. 여기도 보면 지금 경력이 1, 3년이 제일 많잖아요. 이들을 이 228명 중에 이 정도의 숫자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야, 근데 진짜 많이 지원을 했네요. 예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 정도면은 정말 누가 봐도 이 회사 좋아 보인다 했을 때 일했어요. 지금은 그냥 평균이 진짜 몇백 명인 것 같아요. 유저, 팬 막 이런 거 다 써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엔티티가 그냥 바로 쭈르륵 나오니까 이런 거 타자 칠 시간도 다 뺐지. 그 작업 속도가 진짜 획기적으로 줄어들어요. 똑똑하고 편리한 AI. 하지만 취업 준비생들에겐 마냥 반가운 존재만은 아닙니다. 제가 AI를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써야 된다는 거를 시장에 보여줘야 되는 거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를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이게 취준생들이 더 어려운 기술을 이력서에 쓰고 포트폴리오에 넣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더 어려워졌어요. 얼어붙은 IT 채용 시장. AI는 가장 약한 고리인 주니어 개발자들의 일자리부터 위협하고 있습니다. 1년 전 입사한 지창근 씨 역시 힘든 취준생 시절을 보냈습니다. 한 5군데 정도 넣었다가 안 된다 싶어서 취업 캠프 가고 그 다음에 한 5군데 정도 더 넣고 여기에 취업했었습니다. 시장 같은 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모르는 상태였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그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장관님이 좀 겸손하게 말씀하셔서 그런데 카이스트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카이스트 물리학과 나오시고 컴퓨터과도 복수 전공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 나이 때였으면은 학벌 보고 데려가는 분들도 되게 많았을 텐데 지금은 이제 주니어들 자체를 이제 많이 안 뽑다 보니까 막 옛날처럼 뭐 수월한 세상은 이제 아닌 거죠. 네, 시간 관계상 이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눈을 뜨고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정답이라고 믿었던 것들.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전 세계 1위 부자잖아요. 절대 의대 가지 말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 의사 선생님 방금 아드님께 의대 가지 말라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문과의 희망, 회계사, 뭐 펀드 매니저 이런 일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취업도 어려운 이게 지금 너무나도 힘든 AI로 인해서 생긴 변수들이죠. 초등학생들이 커서 할 일이 없대요. 좀만 관심 있게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운 것이 이거를 제가 봤었어요. 앞으로 20년 내로 사라질 직업들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안에 여러분들 우리가 어릴 때 선망했던 직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방금 보였던 회계사, 호텔리어, 의사, 변호사, 방금 보여드린 그 영상 풀 버전을 보면 그 안에 변호사도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선망했던 직업들인데 지금도 이거 준비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자격증 따겠다고. 근데 이걸 제가 언제 봤냐면 2015년도 겁니다, 이게. 2015년 KBS 명견만리에서 앞으로 700만 개의 직업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몰라 하면서 무시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변화에 조금이라도 따라가려고 노력하느냐. 근데 따라간다고 따라가지는 속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20대 때 멘붕이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도대체 뭐 해야 되지? 저도 펀드 관련된 일을 금융권에서 하고 있지만 AI가 다 대체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막막하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공부해 가면서 세상이 바뀌는 걸 이해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는 정말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게 저희가 아메이를 오늘 들으러 오신 이 자리지만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메이가 아니더라도 뭐 해야 되지? 앞으로? 우리의 미래, 나이를 막론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이 본업이 내 미래를 지켜줄 수 있을 자신이 있냐라는 거죠. 저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한테 던졌을 때 답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시대에 맞는 일을 해야 되고 내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부자 리포트에 나왔듯이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자산이라는 거 만드는 거 여러분들 뭐 주변에 많이 있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패시브 인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불로소득하고는 달라요. 불로소득이란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고정소득 자산은 패시브 인컴, 돈을 벌게 만드는 내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수입이 나오게 하는 이 고정소득, 우리가 누구나 원하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임대소득이 있고 연금소득이 있고 저작권소득, 음반소득, 출판 인쇄소득, 배당소득, 플랫폼소득, 네트워크 자산소득. 이제 찾아보니까 고정소득은 이 정도가 있대요. 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임대소득 받으시는 거 쉽지 않죠? 음반을 낼 수도 없고 저작권을 뭐 낼 수도 없고 진짜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회사에서 일하는 것밖에 없는데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제 귀를 띄게 만들었던 단어가 뭐냐면 아메이는 바로 그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일이라는 얘기가 제게 꽂혔던 거예요. 생필품 파는 게 아니다. 치약 팔고 화장품 팔고 정말 성냥팔이 소녀처럼 물건 좀 사주세요. 이게 아니라 아메이는 자산을 만드는 일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평생 이렇게 물동이를 나르는 노동 수입이 아니라 정말 세상이 어떤 변수에 바뀌더라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튼튼한 인쇄 수입. 전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제 주변에 만약에 아메이 말고도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었고 제 또래 친구들이 자산 수입을 만들어가고 있었더라면 저는 그것들도 같이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내 미래를 책임져 줄 만큼 배당금을 받는 친구도 없어요. 전 한 명도. 다 금융권에 있지만 주식 좀 한다 뭐 한다 하지만 아무도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될 정도로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건물주도 없고요.
근데 아메이를 제가 딱 알아보니까 이 속에서는 수많은 20대들, 30대들이 그 이상의 인생 선배님들 포함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구축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거기서 호기심이 확 가는 거죠. 야, 나 미래가 답답해 죽겠는데 이 자리에 이렇게 많다고? 그래서 저는 아메이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 저한테 있어서는 유일했거든요. 유일한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32살에 다이아몬드가 된 것 같습니다. 저한테 있어서 다이아몬드는 뭐냐면 제가 지금 다이아몬드라는 핀이 되고 나니까 뭐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아메에서 다이아몬드는 어떤 의미냐? 제가 그냥 주관적인 의미 좀 담아봤습니다. 첫 번째, 저한테 주는 가장 큰 의미는 재정적인 자유입니다. 다이아몬드라는 건 연소득이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수입이 나오거든요. 맨날 세금 얼마 띠냐 물어보셔가지고 세후 실수령액이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의 수입이 고민 없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거. 정말 저한테는 너무나도 귀중한 보상이었어요. 약 60억 정도의 건물이 있을 때 나오는 임대소득과도 같죠. 이 정도 수입이 있으면 솔직히 뭐 웬만한 건 내 선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더 큰데요. 저는 이게 시간적 자유입니다. 저는 출근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직장 생활은 미국에서 1년, 한국에서 1년. 아마 제 죽는 그날까지 전 직장 남 밑에서 일 못할 것 같아요. 네. 막 생각만 해도 숨 막혀요. 출근 못할 것 같아요. 네. 너무 재수없나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저는 시간을 구속받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날 수 있습니다. 매일 회사에서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시나요? 정말 노코멘트 하시죠. 그죠? 저는 제가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는, 그리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정말 귀중한 시간적 자유예요. 물론 40대, 50대, 60대가 돼서 시간적 자유를 누리는 것도 멋지지만 저는 빨리 이걸 내 걸로 만들고 싶었어요. 이왕이면 20대, 30대 이런 자유를 느끼면 얼마나 더 좋을까? 마지막 그 외는 가족들하고 보낼 수 있는 시간. 내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원하면 한 달을 쉴 수도 있어요. 6개월을 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매년 보상으로 나오는 아메이에서 보내주는 온 가족 여행. 그리고 아메이의 아이템들이 우리가 건강을 해치는 아이템들이 아니에요. 아메이의 모든 아이템들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아이템들. 아까 말씀드렸던 롱제비티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에만 발라도 손의 색깔이 정말 이 생기가 달라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대요. 특히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손에만 체험을 해봐도 이 바른 쪽과 안 바른 쪽이 피부톤이 하루만 지나 달라진대요. 결국에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사지 돈만 있으면 다 쓰고 싶은 제품들이에요. 결국에 아메이 제품들은 사업을 하면 할수록 내가 건강해지고 미용을 관리할 수 있는 그것도 헬스 앤 뷰티 트렌드에 맞는 제품들이라는 것들. 저는 다이아몬드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이 속에서 알게 됐어요. 저 말고도 한국에서만 정말 수백 명의 다이아몬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젊은 나이지만 이 속에서 저는 1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된 건 아니에요. 10년이라는 시간을 열심히 투자했더니 정말 재수없게 들릴 수 있지만 저 솔직히 부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님 좀 부러워요. 저희 부모님 좀 부럽지만 웬만한 사람들 진짜 안 부럽습니다. 전문직들 절대 안 부럽고요. 대기업 임원들 안 부럽습니다. 심지어 전문직들이 와서 저한테 너 다이아몬드랑 내 전문직이랑 바꿀래? 제가 바꾸겠습니까? 죽어도 안 바꿉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어느 정도 이룰 수 있게 되었고요. 아메이를 통해서 전 세계 여행을 하나씩 다니기 시작했고요. 와이프랑 그래도 지금 임신을 하면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시간적, 정신적인 서포트. 정말 그런 게 많이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나를 필요로 할 때, 소중한 사람이 옆에 있어줘야 될 때 언제든 전 시간 빼고 올 수 있습니다. 누구의 구애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돈 외에도 주는 가치들을 아메이를 통해서 다이아몬드가 되니까 진짜 많이 실천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저한테 아메이가 주는 가치였고 저는 아메이가 그래서 제 인생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메이를 처음 알아보러 오신 분들께서 저는 이 중에 한 분이라도 아메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한번 잊고 살았던 꿈을 찾아볼까? 내가 원하던 라이프 스타일은 뭐였지? 나 원래 어떤 삶을 살고 싶었지? 그거 찾아보는 것만 하셔도 전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왜? 저는 아메이를 통한
튼튼한 자산을 만들어서 제 원하는 인생을 가슴 뛰게 살고 싶어서 선택했거든요. 10년이 지나니까 저는 온 가족이 지금 아메이 사업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저희 부부, 제 동생까지, 그리고 제 처가 식구분들까지. 근데 하나같이 얘기하는 건 뭐냐? 저희 가족은 전부 다 MBTI 성향이 달라요. 근데 이제 한 4, 5년 정도 된 제 동생부터 저희 부부, 그리고 저희 10년 된 저희 부부, 20년 된 저희 부모님까지 한 명도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 진짜 하기 잘했다. 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10년 전에 아메이 안 하고 펀드 쪽으로 열심히 했었으면 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제 친구들이 진짜 저를 부러워하거든요. 저희 부모님 20년 전에 아메이 안 했으면 우리 집 진짜 뭐하고 살고 있을까? 간간히 입에 풀칠은 하겠지만 정말 우리 지금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게 저는 이미 증명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20년 동안 만들어 온 선택인 거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아메이가 어떻게 자산이 되는 방식인지, 왜 이걸 선택해서 이걸 통해서 10년 뒤에 다른 삶을 살게 됐는지 그 구조를 설명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메이가 자산이 되는 방식은 아메이 사업의 컨셉, 이거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메이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거창하게 설명했지만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거는 애용자 클럽을 모으는 일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어차피 써야 되는 생필품 아메이 거 써보자 이거예요. 네, 여기 밑에 보면 마트가 있습니다. 이 마트 가보시면 한 700가지 정도 되는 생필품들이 있어요. 어차피 써야 되는 제품들이에요. 그 제품들을 우리는 아메이 걸로 바꿔보는 거예요.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ABO라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을.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격증 필요 없어요. 토플 점수 필요 없어요. 수능 점수 필요 없어요. 경제력 필요 없고 나이 필요 없고 종교 아무것도 따지지 않아요. 누구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사람한테 기회를 줍니다.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을 뭘 하냐면, 우리는 아까 여러 가지 자산 소득 중에 아메이는 플랫폼 비즈니스랑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저 같은 아메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운데 있고요. 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물건을 파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일은 소비자와 회사를 연결만 시켜줍니다. 제 주변에 소비자들이 많아요. 저부터 생필품을 쓰죠. 근데 어떻게 연결을 시키냐면, 소비자들한테 당신이 백날 쿠팡 쓰고 이마트 쓰고 롯데마트 쓰는 것보다 아메이를 쓰면 혜택이 있습니다라는 걸 공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지금 문자 메시지보다 카카오톡을 많이 쓰시죠? 난 아무리 카카오톡이 좋아도 알 충전해 가면서 문자 쓰던 그 시절이 좋다. 별로 없으실 거예요. 네. 알 충전 생일 선물로 해주지 않으셨나요? 네. 썸 타는 친구들한테 다 보내달라 그러고. 왜 우리는 그 시절로 안 돌아가나? 문자 메시지 쓰는 것보다 카카오톡이 나한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안 떠나요. 우리가 카카오 회장님을 더 맹신하기 때문에 카카오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편하니까 쓰는 거예요. 아메이도 아메이가 일반 마트보다 더 유리하고 편하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고정적으로 쓸 거예요. 그럼 어떤 혜택이 있냐 이거죠. 일반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아메이는 소비자들이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쇼핑을 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메이 쇼핑이 가장 유리하다고? 그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빌 게이츠가 뉴스위크지에서 얘기를 한 얘기입니다. 1998년도 뉴스위크지에서 빌 게이츠가 아메이의 판매 방식이 지구 최후의 판매 방식이 될 거라, 소비자들한테 가장 유리한 판매 방식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보면은 소비자들은 똑똑해요. 아주 똑똑한 우리 소비자들, 최저가 비교하고 아주 현명한 소비를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 안 좋으면 안 씁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야 돼요.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도 안 살 것이고, 샀는데 성능이 구려도 안 쓸 거예요. 근데 아메이 제품은 그걸 딱 증명하고 있는 게,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다 환불해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90일 이내 환불 다 해줄게. 마음에 안 들면 써보고 가성비 떨어지면 가져와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리스크가 없어요. 괜히 샀네? 써보니 안 맞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써보고 안 맞으면 반품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일반 마트에서는 현금으로 받기 힘든 캐시백을 현금으로 받아요.
제가 아까 앞에 보여드린 많은 제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이 캐시백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비자들도 써보고 좋으면 누군가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럼 소비자가 써보고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계속 쓰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일은 그거를 구정 광고만 하는 거예요. 야야야, 너 평생 이마트 써서 부자 됐냐? 야야야, 너 평생 쿠팡 써서 뭐 지분을 받았냐? 그러지 말고 우리 좀 똑똑하게 쇼핑을 한번 해보자. 어차피 평생 써야 돼. 죽을 때까지. 그거 한번 바꿔보자. 아니면 반품해. 전 심플하게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를 이해하게 되고 실제로 제품이 아주 좋기 때문에 써본 소비자들이 매니아가 됩니다. 매니아가 되지 않으면 절대 이거는 꾸준하게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매니아가 엄청 많이 생기더라고. 심지어 제가 시작했을 때는 10년 전에 야, 아메이 제품 나 30년째 쓰고 있어. 이런 분들 되게 많이 만났어요. 너 태어나기 전부터 아메이 제품 썼어. 이런 말 하신 분들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소비자들이 혜택을 못 받고 그냥 아름아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들이 매니아가 되면 생필품의 특성, 반복 구매를 하게 돼요. 떨어지면 또 사고. 혹시 내일 양치하실 마음 있으세요? 일주일 뒤에 머리 감으실 건가요? 아무리 우리가 경기가 어려워져도 양치한단 말이에요. 화장실에 난 이제 내일부터 물로 닦아야겠다. 휴지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반복 구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저 차에 물건 없어요. 옛날에는 방문 판매식으로 똑똑똑해서 팔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해요. 초창기 때는. 그때는 택배도 안 되지, 뭐 이런 매장도 없지, 열악했었어요. 지금은 휴대폰 앱으로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저는 재고도 없어요. 그래서 해외에 가 있어도 자고 있어도 온라인 쇼핑몰처럼 고객들이 꾸준하게 반복 구매하니까 저의 매출로 잡혀요. 진짜 제가 해외에 가 있어도 여행을 가도 생필품 떨어지면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꾸준하게 쇼핑몰에서 굴러갈 수가 있구나.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거보다 더 나은 마트가 있다 그러면 그걸 쓰겠지만 제 경험상 정확히 알려드리면 소비자가 통장에 5만 원, 10만 원 들어오게 해주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 마트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품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제품 얘기는 못하지만. 그래서 아메이가 저 같은 사업자한테도 제가 바보가 아니죠. 저 나름 공부 많이 했거든요. 바보가 아닌데 제가 열심히 밤낮 없이 이 사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업자한테도 최고의 기회라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안 합니다. 여기 다 훌륭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사업자도 유리해야 떠나지 않아요. 근데 저한테 뭘 얘기해 줬냐? 네가 모은 소비자들을 평생 죽을 때까지 네 걸로 약속해 줄게. 너 하다가 그만두고 관둬도 네 거야. 너가 하늘나라 가고 죽어도 네 거야. 네 자녀한테 줄게. 그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65년 넘는 역사 동안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각계각층의 누구나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아메이에 대해서 평범한 사람들 성공하고 싶으면 꼭 해보라라고 이미 개런티를 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클린턴 대통령도 대통령이 기업 행사에 잘 나옵니까? 쉽지 않죠. 그리고 부시 대통령, 그리고 마윈 회장, 그리고 버락 오바마, 그리고 얼마 전에 은퇴하신 워렌 버핏, 그리고 빌 게이츠까지 전부 다 네트워크 마케팅과 아메에 대해서는 옹호하고 있어요. 해봐. 괜찮아. 리스크 없어. 근데 누가 하지 말라 그래요? 내 옆집 사는 내 친구, 내 주변 사람, 야 그거 왜 하냐? 그거 다단계인데. 그거 진짜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보는 걸 텔레비전이라 그러고 남들이 못 보는 걸 비전이라 그래요. 평생 텔레비전 보다가 우리 인생이 자연스럽게 망가지는 것보다 용기 내서 다른 선택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는 굉장히 수익 구조가 검증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 한 명이라도 피해보는 구조, 손해보는 구조면 이 60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익 구조를 오늘 풀어드릴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이 수익 구조 검증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제 많이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에디슨 마케팅 상이라는 걸 아메이 창업자들이 받았습니다. 에디슨 마케팅 어워드를 이분들이 받은 이 상을 아메이 회장님들이 받았어요.
이거를 이제 1993년도에 받았고 작년 2025년도에는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이거 좀 신선하게 좀 찾아볼까 해가지고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글씨가 좀 작죠? 읽어드릴게요. 제가 한 문장 물어봤어요. 아메이 창업자들은 왜 에디슨 마케팅을 받았어? 물어보니까 와 이렇게 답변해 주더라고. 얘가 아주 똑똑하더라고. 보니까 에디슨 마케팅상은 토마스 에디슨 발명왕 이름을 땄고 기술 제품이 아니라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성을 평가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했는가 아니면 산업 구조를 바꾸었는가가 핵심 기준이다. 아메이 창업자들이 수상한 핵심 이유는 뭘까? 유통 구조의 혁신, 중간 유통 단계를 없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유통 구조가 있고 아메이 구조가 있죠. 그래서 유통 마진을 광고비로 지출하는 것 대신에 보상 플랜으로 전환했고 마케팅 비용 대신에 사람 중심 네트워크로 재설계. 이게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구조였대요. 그리고 소비자가 동시에 판매자도 될 수 있고 마케팅도 할 수 있는 구조. 오늘날 말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관계 마케팅의 교과서적인 모델이다. 그리고 소규모 개인한테 사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게 혁신적이라는 것. 초기 자본 없이도 시작 가능하고 학력, 경력 필요 없고 교육 시스템과 노력을 중시하고 전통적인 고용 구조가 아니라 자영형 사업 모델 제시. 마케팅 혁신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영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 글로벌 확장 가능한 표준 모델을 구축했대요. 아메이가. 국가 문화가 달라도 적용 가능한 전 세계 표준화된 보상 플랜과 교육 시스템 만들었다. 대단하다는 거죠. 전 세계 100여 개국 국가로 확장 가능했던 이유다. 단기적인 유행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모델로 평가받았다. 한 줄 요약. 아메이 창업자들은 제품이 아니라 마케팅 시스템을 발명했기 때문에 에디슨 마케팅상을 수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뒤에 물어봤어요. 수익 구조 때문에 받은 거야? 물어보니까 수익 구조도 일부 포함되지만 단순히 수익 구조 좋다고 이 상을 받을 수는 없다. 수익 구조를 만들어서 마케팅 세상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받았다. 누가 아직도 다단계다, 피라미드다, 수익 구조 윗대가리들 좋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네. 저는 정말 우리는 아메이가 아니더라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뭘 준비할 거냐? 내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이제는 정말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해요. 막 뛰어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시대에 뒤처지고 있어. 이미 나는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이쪽에 열심히 하고 있느냐? 아니면 방향을 잘 잡아서 내가 이쪽으로 가면 난 미래가 정말 밝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는 혹시 그 답답함에 아메이가 해답이 될 수 있다면 꼭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분은 필 나이츠라는 분이에요. 필 나이츠. 이분이 뭘 만들었냐면 이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 광고가 전 세계에서 탑5 안에 손꼽히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피와 땀을 갈아서 만든 마케팅 광고라고 하는데 이 회사 창업자입니다. We're never alone. 소리 좀 키워주세요. And that is our strength. Because when we're doubted, we'll play as one. When we're held back, we'll go farther and harder. If we're not taken seriously, we'll prove that wrong. And if we don't fit the sport, we'll change the sport. We know things won't always go our way. And the world's sporting events are postponed or cancelled. But whatever it is, we'll find a way. And when things aren't fair, we'll come together for change. We have a responsibility to make this world a better place. And no matter how bad it gets, yes. we will always come back stronger. Because nothing can stop what we can do together.
나이키의 창업자인 필 나이츠입니다. 이분의 책을 보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무리 회사가 파산 위기에 놓여도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절대 그만둔다, 안 한다는 생각은 꺼내지도 않았다. 그들에게 힘들다는 있어도 힘드니까 하지 말까? 이건 절대 없었대요. 나이키가 성공하기까지 20년 걸렸고 매년 망했대요. 그때마다 마음 먹었던 게 한 번 더 해보자, 내년에. 이런 정신이 있었고,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해도 신경 쓰지 말자. 멈추지 말고 계속 가는 거다. 그곳에 도달할 때까지는 멈추는 것을 생각하지도 말자. 그리고 그곳이 어디인지에 관해서도 깊이 생각하지 말자. 어떤 일이 닥쳐도 나는 멈추지 않는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어린 나이에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너무나도 이 속에서 인생을 배웠어요. 배우고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업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기회라고 생각돼도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항상 비즈니스라는 건 변수라는 게 있고 예측 못한 순간들이 있죠. 중요한 건 방향이 맞냐라는 거죠. 모든 사업가들은 예외 없이 암흑기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암울한 시기를 버틸 탄탄한 정신력과 열정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메 비즈니스 쉽냐라고 물어보면 이거 거저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속에서도 노력과 열정의 구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방향이 맞냐라는 질문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미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꼭 다이아몬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월 300이 됐든 월 500이 됐든 내 미래를 지켜줄 수 있는 이 각박한 대한민국에서 확실한 기회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절대 혼자 가지 않습니다. 가는 과정에 있어서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멋진 얘기를 했어요. 겁쟁이들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고 약한 자들은 중간에 사라졌다. 그래서 우리만 남았다. 여러분들, 겁쟁이라서 시작도 안 하실 겁니까? 아니면 약해서 중간에 사라지실 겁니까? 아니면 끝까지 버텨서 우리만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까? 남아야겠죠, 그렇죠? 제가 오늘 메시지를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부자 리포트 이거 다 까먹으셨죠? 정리를 한번 제 메시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자들은 대부분 뭘로 성공했다? 사업이나 투자. 한 번은 내가 리스크 있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정적인 월급을 주는 그걸로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아메이는 사업에 대한 그 리스크, 투자금은 발생하지 않죠.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자영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초고령화 시대에서 내 노후를 대신 준비해 줄 사람은 없다. 없습니다. 20대 분들 없습니다. 60대 선배님들 없습니다. 그리고 AI 발전이 나의 직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대체할 수 없는 영역, 휴먼 터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그런 정과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사라지기 힘들다고 하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고 남들이 다 가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남들이 다 가는 방향에는 기회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어쩌라고 하신다면 꼭 암에 열심히 해서 내 인생의 주인공 되어보자. 이게 제 결론이었고 이게 저의 지난 10년입니다. 저는 새해가 밝았죠. 미래는 정말 꿈꾸고 도전하는 분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꿈을 한번 꿔볼 수 있는 2026년도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정말 어쩌면 지금까지 내 인생에 내가 감히 주인공이 아니었다. 아직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 선택권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아메이 속에서 작은 용기 한번 내보세요. 속도 빠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느리더라도 군뱅이처럼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조금씩 가면 됩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들의 3년 뒤, 5년 뒤를 같이 한번 준비해 보시면 저희 가족의 20년 아메이처럼 후회 없는 선택 되실 거라고 확신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